뭐야? 보고 싶은 사람들은 무서워한다. 만나는 거야. 비켜! 비켜! 저녁하면 돌아오는 거야. 나는 처음 온 거야. 영원한 지우임에 지우가 찌우야. 나는 1년 반 만에 해병대에서 디노몰로 돌아온 기호라고 해. 나는 영화 뉴노멀을 알리러 온 하다인이라고 해. 유랑 희철이랑 되게 친하대. 나 실물 처음 뵀는데? 아니야. 희철아, 나 그런 말 집에 하지 마. 집에 간 거. 아니 그거 말고 우리 집을 갔다고? 아니 집에. 집을 갔다고? 좀 봐. 서운해. 기억력 좋은데?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느 날 내가 우리 엄마 집에 갔어. 맞아. 갔더니 글쎄 엄마가 희철이가 이사 왔다. 희철이가 이사 왔다 이러는 거야. 김희철이 이사 왔다고. 어머님 댁 위층에. 왜냐면 어머니께서 이제 우리 밑에 층에 사셨어. 원래 윗집은 늘 밑에 집에 잘해야 되거든. 감사하잖아. 늘 죄송하고. 그래서 고기 뭐 설날이나 추석 때 한우 보내드리고 아영에서 탄 거. 그래서 아영에서 탄 거 내가 잘 챙겨가잖아. 그래서 지은 누나 어머니한테 드리고 그래서 어머니랑 가깝게 지내는데 어느 날 갔는데 안에 지우랑 밥 먹고 있다고. 그래서 나 너무 그래서 쑥스러워서 올라가고 그랬지. 그리고 나선 또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맞아. 희철이가 엄마한테 카드를 보낸 거야. 어머니 곧 이렇게 손주 보신다면서요. 뭐 너무 축하드린다고 그러고. 체크카드? 그 카드면 더 좋아하셨겠다.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그래서 경옥고라고 한 맞아. 정말 이쁜 항아리에 든 거를 엄마를 주는데 출산하고 내가 너무 잘 먹었어. 고마워. 밖에서는 멀쩡하네. 밖에서 나는 카메라 켜지면 쓰레기야. 솔직히 말해. 소화 꺼지면 정상인데. 아니 근데 왜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 댁인데 그렇게 손편지를 써가지고 그거는 진짜 정성이다. 왜냐면 어머니께서 이제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항상. 우리 엄마는 너무 이쁘다고 좋아하셨어. 야, 다음엔 카드 쓸 일 있으면 그때는 체크카드로 내가 체크를 꼭 해야겠다. 갖고 왔어. 명기 있어. 야, 팔강모 갖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애동기 아니겠어? 그렇게 건든다고? 제식. 진짜? 해병대 제식. 춤 같은데. 노멀한 영화 동아리를 지금부터 소개할게. 뉴노멀. 대표작이야. 대표작이 뉴노멀이라고 돼 있어 지금. 뉴노멀. 새롭게 노멀 뭐야 이게? 뉴노멀이 무슨 뉴노멀이 노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새로운 시대에 그 일상의 공포가 돼버렸는데 거기서 이제 오싹한 사건들을 이제 다루는 그런 영화. 공포영화 완전 매니아인데. 공포 영화인데 예를 들면 서스펜스 스릴러고 그 귀신이 한 명도 안 나오지만 굉장히 오싹한 스릴러. 그걸 습하면 어떡해. 아니 내가 훌로로 뽑기로 했지.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애 키우다가 먹기작을 공포물이 될 줄은 몰랐는데 감독님이 꼭 나였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왜 좀 기분 좋잖아 배우로서 꼭 너였으면 이렇게 나였으면 좋겠다고 얘기 들었을 때 그리고 원래 이 감독님이 기담하고 곤지암을 찍으셨던 거야. 그래가지고 나 곤지암 20번 봄. 진짜 뻥안 치고. 아 진짜 대사 다 외워. 맞아. 이철이가 엄청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난 곤지암 진짜 많이 봤어. 공포 전문 감독님이시네. 그래서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일단 너무 컸고 또 은근히 나도 뭔가 새로운 모습에 내가 모르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약간 기대감과 호기심이 생겼었지. 나는 생각하고 글을 처음부터 썼다는 거 그거는 너무 감사한 거지. 맞아, 감사하고. 피우랑 다인이도 감독님이 너네를 위해서 쓴 거라고 얘기 들었어? 나는 그런 얘기 못 들었던 거 같아. 돌다. 피오는 이제 귀신 잡는 해병 갈 걸 알았나 보다. 그치. 잡지 귀신은 잡지. 귀신 잡는데 어디서를 봤나? 이제 감독님한테 미팅 갔는데 이제 분위기가 내가 느꼈을 때 이 역할이 좀 많이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역할을 많이 이제 다른 배우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꺼려 하셨는지. 그래 우리 8명한테 다 들어왔던 거야. 아 진짜로? 그럼 내가 9번째였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들어가서 갔는데 이제 감독님 이거 너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혹시 제가 꼭 해야 되는 거냐? 근데 감독님이 꼭 지우 씨가 해줬으면 좋겠다.
다인이는 어떻게 하게 됐어? 나는 이제 기담이라는 작품을 나는 감독님 거 진짜 팬이었거든. 왕팬 나도. 그래서 오디션 기회가 왔었는데 너무 막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오디션을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오디션에 인연이 안 됐었어. 근데 이번에 감독님께서 한번 리딩하러 와라, 오디션 보자 해서 보고 리딩하고 합류하게. 아니 근데 지우 누나는 사실 무서운 거 엄청 무서워하잖아. 그 돌아보지 말지 옛날에 KBS에서 했던 아직도 그나 완전 명장면. 여름이면 나오는 그 호동이처럼 놀랐잖아. 스릴러랑 인연이 있지. 올감이. 올감이 올감이 완전 재밌고 엄마 완전 무섭잖아. 올감이랑 돌아보지 마. 그거랑 뭐 할 때가 더 좀 무서웠어? 당연히 돌아보지 마. 아, 돌아보지 마. 내가 알 수 없이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올가미는 대본이 그거 있으니까. 되게 싫어하거든. 아 올감이는 대본이 있으니까. 네, 돌아보시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공포 있잖아. 근데 우리 영화가 약간 그래. 난 공포 영화 진짜 좋아해. 지우는 우리 영화 볼 때도 시사할 때 귀를 막고 보더라고. 무서워서. 1시간 반 동안 무서운 게 싫었는지 계속 이렇게 귀를 막고 엄청 무서운 거 싫어하나 봐. 근데 올가미 그 영화 할 때도 그때 내 기억나는 게 그 기신 소리가 이렇게 들어왔다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어. 손님 이런 거. 맞아. 이번에는 그런 거 없었어? 약간 나 귀신. 이건 나는 못 들었어. 나는 하나 들었어. 진짜? 나 못 아니, 들었어. 그 우리 영화에 최민호 선배님도 나오시고 이유미 선배님도 나오시고 정동원의 배우도 나오고 동환이도 있던데. 노래하는 동원이? 네, 그렇게 나오는 영화인데 그 샤이니너 선배님 현장에 새벽녘에 아무도 없는 밤거리에서 촬영을 하셨는데 스태프분께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셨어. 되게 몰입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남자 아이 웃음소리 같은 게 막 들렸다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촬영 현장이 잠깐 중지가 되고 선배님도 연기하시다가 이렇게 뭐야 이렇게 돌아보시고 감독님도 무슨 소리야 진짜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메이킹 영상이 찍혀 있다고. 찍혀 있어? 네, 이런 식으로. 자, 훈이 이렇게 갈게요. 그 동네 밤에 돌아다니는 애가 아주 우리가 노멀한 일상. 뭐해? 요즘에 뭐해? 경훈이가 뭐하니? 애기 키워? 우리가 히트작 치면은 진짜 나는 첫사랑, 신비공장. 다 히트작 그러니까 아이가. 우리 때 90년도에 너 첫사랑이 누구야? 이러면 다 지우라 그랬거든. 난 드라마 첫사랑이고. 지우야 그 있잖아 너 이름 부르는 거 있잖아. 그 정서 한정서 부르면 이러다가 고개 딱 그거 막 패러디 되게 많이 했잖아. 뒤돌아 있다가 딱 돌아서는 돌았을 때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해줘 지우야. 그래. 자 준비. 불러야지. 불러. 정서야. 정서야. 그리고 저거 있잖아. 나 그 겨울 연가에서 눈사람 부럽다. 눈사람은 뽀뽀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둘이 싹 이제 삼작삼작 딱. 우리 찌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멜로 해야지. 완전 1세대 멜로 퀸이지. 그리고 그게 이슈가 많이 되고 화제가 많이 됐지. 눈물 얼딱 흘리는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그냥 그렇게 잘 잡아주셨지. 그 찰나의 순간들을 감독님께서. 예전에는 한류라는 단어 잘 안 썼거든. 그렇지. 근데 그 한류의 최초의 시작을 알리는 배우는 거 아이가. 아니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갈 때 이동하는 거 그거 다 생중계 됐을걸? 맞아. 그지 일본에서. 헬기 뜨고 그랬다 맞다 진짜 그때. 그 과정이 다 생중계가 됐다니까. 그때 처음 전세기를 타봤어. 그리고 또 한류의 원조가 천국의 계단. 시청률이 그때 어떻게 된 거야? 40%는 기본이지. 40%는 기본으로. 그러니까 시청률도 중요한데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 맞아. OTT 이런 그런 게 서비스가 없었지. 없잖아. 그냥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아서 아시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는 건 역사적인 일이지. 지금 이렇게 후배들이 이제 진짜 한류 또 활약을 많이 하잖아. 그럼. 후배들 지금 보면 어때? 무슨 얘기 해주고 싶어? 근데 후배들에게. 뭐 사실은 우리가 조금 닦은 길을 약간 좀 편하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잘 깔아놓은 길을. 지우가 포장 공사를 다 해놓은 거지. 그래도 우리의 약간 그런 게 닦아주셨죠, 우리 선배님이. 좀 그래도 좀 약간 이만큼의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럼 엄청 도움이 됐지. 어느 정도로 알아봤어? 일본에 가면? 그때 내가 고이즈미 총리도 만났었고. 맞아. 거의 이제 뉴스에도 나왔고. 맞아.
지금 만약에 여행을 가면 잘 몰라. 한번 난리 공천이 나가지. 영화가 활동 안 하는 강호동도 사람들이 이 사람 뭔가 하는 사람 같다 이러고 다 알아볼 텐데. 이 사람 호동이도 일본 가면 다 알아봐. 니무라 타코야 해가지고. 니무라 타코. 네가 뭐라. 아 그러면 피우도 천국의 여행이나 겨울연가 이런 거 옛날에 어렸을 때 TV로도 많이 봤지만 요즘에는 그 너튜브로. 그래 그 많이 나오니까 다시. 아 맞아. 레전드 드라마 몰아보기가 맞아, 있는데. 맞아. 그거 본 적 있어? 나 친구가 보내준 적이 있어. 보내주면서 주야 너 화내지 마. 너 뭔데? 계속 보내주는 거야. 약간 요즘 인터넷 도는 짤 같은 거를. 근데 내가 천국의 계단에서 이렇게 권상우가 이렇게 가는 장면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위에서 떼굴떼굴떼굴 구르는 장면들이 있어. 안 봤던 사람들의 그런 반응들이 있잖아. 뭐 구르기 점수 뭐 이런 얘기 할 때 너무 웃겨.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작품을 진짜 오랜만에 했다 그지? 연기자로서는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거지. 그러네. 어떻게 지냈어? 그동안 뭐 똑같지 뭐. 애 커가는 거 같이 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키웠지. 몇 살이야, 애기? 애기 이제 3살이야. 너무 귀엽다. 이쁠 때다. 저 사람이 이제 모든 게 궁금할 때거든. 이제 말도 막 슬슬하잖아. 엄마 말하는 거 다 따라하고 그러지.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여운데 여자아이여서 그런지 말이 되게 빠르고 말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엄마 이거 갖다 줘, 갖다 줘, 갖다 줘. 그럼 내가 알았어, 갖다 줄게 했는데 너무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딱 해서 얘야, 어디 조선시대 같다. 엄마가 네가 한 번만 말을 해도 엄마가 다 알아듣고 대답을 했잖니. 그러니까 앞으로 한 번만 말해. 엄마가 다 알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랬더니 알았대. 근데 며칠 뒤에 얘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으라고 빨리 와, 밥 먹어. 그랬더니 갑자기 나한테 딱 오더니 엄마, 내가 한 번만 얘기하라고 했지. 왜 자꾸 엄마 똑같이 배우는 거야. 나는 손을 넣으면서 가면서 밥을 먹더라고. 알지? 이러면서. 애기는 아직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 아직 영상 노출이 없어서 몰라. 육아랑 연예계랑 뭐가 더 힘든 것 같아? 활동이랑 육아가 좀 힘들지. 많이 힘들어. 하루 종일 촬영하는 거랑 하루 종일 육아가 더 힘들구나. 내가 여기 왜 낳았겠니? 내가 여기 왜 낳았겠니? 실현한 거잖아. 내가 여기 왜 낳았겠어? 합법적인.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애 키우면서 너무 이쁜데 나의 그 인내심 없이 이렇게 욱하는 나의 모습들이 막 나올 때가 있는 거야. 정말 난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런 높낮이가 없는 사람을 생각했는데 애의 그 행동에 따라서 욱 하면서 막 화가 날 때가 있어. 그러면 되게 밤에 되게 후회돼. 그렇지 마음 아프고. 그리고 맞아. 와, 나란 인간이 정말 이런 인성이 정말 후지구나. 애 때문에 늦게라도 알게 되는 거야. 결국 알게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모르나. 알게 되는 거야. 나는 되게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 예전. 내가 되게 멋지고 나이스하고. 온화하고 되게 나이스하고 되게 막 이런 줄 알았는데 뭐 그래서 반성을 하면서 요즘 애랑 같이 성장하고 있어. 순간 뒷박이 오는 거구나. 근데 제일 예쁠 때는 엄마 너무 멋진 사람이야 막 이런 얘기 막 한다고. 말을 기본적으로 살인데. 말 잘하고